네, 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도 복습 먼저 해보고 가야겠죠.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우리가 시산표까지 배웠었다. 그죠? 저번 시간에 뭐부터 시작했었냐면 1장에서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분개 없이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그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들 때 재무상태표는 누적적인 개념으로 어떤 거래가 있을 때마다 누적적으로 적어갔었죠. 뭐 현금이 5만 원이 됐다가 8만 원이 됐다가 9만 원이 됐다가 6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적어나가는 누적 개념을 적었었고, 우리 포괄손익계산서는 어떻게 했었죠? 포괄손익계산서는 발생한 것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죠? 누적적인 금액에서 수익과 비용만 떼서 포괄손익계산서로 만드는 거였지. 그죠? 지금 복습 페이지 어디를 보면 되냐? 앞에 33페이지 한번 보면 33페이지 같은 양식은, 요런 양식은 그냥 거래를 나열하는 거지, 숫자로. 33페이지 같은 양식을 나열해서 잔액이 나오면 이 잔액을 계정 과목별로 정리한 게 34페이지의 잔액 시산표죠. 그렇죠? 우리 합계 잔액 시산표를 배우기 전에 잔액 시산표를 먼저 배웠었고, 이렇게 잔액들이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요만큼인 거지. 요만큼인 거지. 합계 빼고 요 빼고 이 잔액들이 모여 있으면 이 잔액 중에 수익 비용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포괄손익계산서로 보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위에 있는 자산부채 자본 계정들은 재무상태표로 보내는데, 이 수익 비용들을 쭉 눌러가지고 당기순이익으로 만든 다음에 뭘로 보낸다? 이익 잉여금으로, 누적 개념으로 이익도 누적 개념으로 전환해 준다. 이렇게 배웠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절에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분계란 뭐냐? 우리가 회계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인풋 값이 있었다. 거래나 사건이 있으면, 그지? 프로세스가 회계고 아웃풋이 보고서라고 하는 우리 재무제표의 형태로 나오는 건데, 인풋인 거래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 회계적 거래가 맞는 것과 회계적 거래가 아닌 것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근데 회계적 거래인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화재로 재고자산이 전부 탄 것도 거래다라고 했죠. 왜? 자산이 감소하는 거니까 그건 거래다. 즉, 회계적 거래가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된다. 한마디로 자산, 부채, 자본이 변동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건데, 이때 회계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는 말은 숫자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과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같은 경제적 정보를 다룬단 말이야. 이 숫자를 다루는데 도무지 이 숫자가 측정이 불가능한 거야. 그런 경우가 있겠지.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거래 요건은 두 가지다. 재무 상태가 변동해야 되고 신뢰성 있게 측정이 가능하면 그건 회계적 거래라고 부른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짜리 계약을 수주했다. 그 사실만으로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계약을 수주했고 계약금이 입금됐어. 그럼 우리의 자산이 증가하죠. 계약금이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무 상태가 변동하기 때문에 거래로 본다. 이해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프로세스는 회계 처리, 즉 분계라고 한다. 분계라는 건 한 개를 쪼개서 분리시키는 건데, 분계는 거래의 양면을 기록하더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었지? 거래의 이중성. 한마디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면 그 이유가 존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부채가 증가함으로써 인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혹은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한다는 거였다. 부채가 증가하면서 현금이 증가하는 경우는 뭐다? 돈을 빌려온 경우. 자본이 증가하면서 현금이 증가한 경우는 엄마가 돈 준 경우, 주주가 출자한 경우였다. 그리고 자산이 감소하면서 현금이 증가한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무언가 판 경우겠지. 그렇겠죠. 자, 그럼 이 반대의 경우도 있겠다. 현금이 감소하고 부채가 감소, 현금의 감소, 자본의 감소, 현금의 감소, 현금의 증가라는 케이스도 존재하겠다. 이게 거래의 양면이라는 거죠.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데, 이 거래는 항상 같은 금액이 기록된다가 대차평균의 원리더라.
이 두 개가 분계의 기본 원칙이었다라고 했었죠. 자,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일단 자기 자리가 있더라. 자기 자리는 어떤 자리지? 차변과 대변의 자리가 있는 거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라는 자기 자리가 있더라.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는데 자산의 증가는 어디? 차변. 자산의 감소는 어디? 대변. 부채의 증가는 어디? 대변. 부채의 감소는 어디? 차변. 자본의 증가는 어디? 대변. 자본의 감소는 어디? 차변. 수익의 발생은 어디? 대변. 수입의 취소는 차변. 비용의 발생은 차변. 비용의 취소는 대변이더라. 이게 뭐다? 분계의 자기 자리라는 거였죠. 자, 이렇게 요 방식으로 분계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마이너스 금액을 하지 않고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를 대변으로 하는 이유는 이렇게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가 나오면 현금이라는 게 12만 5천 원 증가했고 5만 4,500원 감소함으로써 7만 500원이 남았구나. 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서 자산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기록해버리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잔액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정보가 조금 빈약할 수 있다. 뭐 때문에 들어왔고 뭐 때문에 나갔는지도 다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기록한다. 이렇게 했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걸로 다 기록하고 나면 분계를 전기해서 그 전기된 총계정 원장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와 잔액들을 집계한 게 이 합계 잔액 시산표가 되는 거고, 이 시산표를 자산과 부채로 쪼개는 게 보고서가 되는 거였다. 그 보고서의 이름이 재무제표였다. 재무제표는 5개가 있었지.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는데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었다. 자, 이런 게 있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습 문제를 1장에서 좀 풀어봤었는데 회계 등식에 관련된 거였지. 회계 등식.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이다. 근데 이 자본은 어떨 때 변동해요? 자, 요까지만 보면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자본이 증가하고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자본 중에서도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 내가 안 보인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가 있는데 자산이 증가해서 한마디로 영업활동에 가서 돈이 막 들어왔어. 그럼 뭐야? 자본 중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증가다. 자산이 증가했어. 근데 엄마가 돈 줬어. 그럼 뭐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 증가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 했다. 자, 자본의 증감, 즉 자산 부채의 증감은 결론적으로 자본의 증감이고 자산 부채의 증감은 영업활동과 주주와의 거래로 나눌 수 있다. 자산 부채가 아니라 자본의 증감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 항상 요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요것과 요 개념 꼭 알아두셔야 된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순자산의 개념과 자본의 개념은 같다. 순자산, 자본, 자녀지분, 자녀재산이라는 말이 다 똑같은데 단지 수익 비용은 뭐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거래를 기록하는 것이고, 자, 자본금, 얘네가 뭐예요? 얘네가 주주와의 거래로 인한 것이다. 그건 어디에 기록된다? 재무상태표상 자본에 기록된다. 레코딩이 되는 거지. 수익 비용이 아니다. 번 돈이 아니니까.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회계 처리와 보고서에 대한 문제도 같이 풀어봤었다. 분계를 전기 거치지 않고 잔액 그냥 다 더해가지고 잔액 시산표로 만들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만드는 과정을 연습 문제로 풀어봤었는데, 그죠? 그거를 우리가 요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더라. 처음에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던 금액에서 이 숫자랑은 다르지. 양식만 좀 봐봐. 우리 1장에서 풀었던 연습 문제가 이 양식에 집어넣어 보자고. 기초의 재무상태표에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회계 처리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기초 더하기 분계는 합계가, 굳이 말하면 여기가 당기, 한마디로 기준이 될 거고 여기가 기말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도 기말이 되겠지. 그러면 기초와 당기를 더해서 뭐가 된다? 기말이 된다.
기말 합계가 되는데 이 기말 합계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요 차이를 그러니까 바꾸는 거지. 요 두 줄짜리를 한 줄로만 바꾸는 게 잔액인 거지. 자, 기초에서 단기분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말. 아니, 당연하잖아. 엄마가 야, 깎아 먹으라고 5만 원을 줬는데 내가 3만 원을 썼대. 그러면 2만 원이 남겠죠. 그죠? 똑같은 거죠. 기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중에 이런 거래가 있었어. 그럼 기말에 누적으로 이만큼이 생긴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수익 비용과 자산 부채 자본을 구분해. 그죠? 요렇게 기말이 되고 나면 잔액으로 재무제표라고 돼 있죠. 그 이유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다 있기 때문이겠지. 자, 요렇게 되고 나면 얘는 뭘로? 자, 얘는 뭘로 쪼개지는 거예요? BS와 PL로 쪼개지는 거지. 근데 그냥 BS, 그냥 PL로 부르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로 부르는 거야? 기말 BS와 단기 PL 이렇게 부르는 거지. 이거 약자, 밸런스 시트 재무상태표의 약자, PL, Profit or Loss in 포괄손익계산서의 약자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얘 두 개를 여기로 보내고 얘 두 개를 이익량으로 쭉 합쳐가지고 요거랑 같이 여기로 보낸다라고 했었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기초에 뭐라고 돼 있어? 재무상태표라고 돼 있지. 수익 비용의 회색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쳐져 있는 이유가 여기는 항상 빵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구역은. 자, 요 구역은 항상 빵이에요? 아니에요. 왜? 이건 1월 1일에 설립했기 때문에 빵인 거지. 자, 다음 연도에 또 똑같은 걸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수익 빼고 얘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익여금과 덧붙여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새로운 X2년도의 기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재무제표가 아니라 밑에 거 없이 재무상태표만 딸려가는 거지. 왜? 재무상태표는 누적의 개념이고 얘는 뭐야? 리셋 개념이지. 유량이고 저량이죠. 시점이고 발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가는 거지. 현금은 계속 쌓아가는 거지. 수익은 X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딱 끝나는 순간 여기에서 다음 연도에 넘어갈 때 수익 얼마야? 하면 여기서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근데 현금은 얼마부터 시작해요? 현금은 7만 500원부터 시작하는 거고 수익은 뭐부터? 빵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클이 또 도는 거지.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분기가 있겠지. 그 다음 연도에 분기를 합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연도 말에 기말에 합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 연도 기말에 합계를 그 다음 연도 잔액으로 바꾸는 거지. 그 다음 연도 잔액을 또 BS와 PL로 바꾸는 거죠. 이 과정을 계속 해 나가는 게 뭐야?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페이지 94페이지 보면 페이지 94페이지 한번 봅시다. 페이지 94페이지 수정 후 시산표 우리 이거 뒤에서 풀어볼 거예요. 페이지 90페이지에 예제 10번 회계순환과정 이게 우리가 이 숫자를 그대로 이어져 나가는 건데 그럼 94페이지를 보면 현금 7만 500원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초 잔액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매출 채권 3만 원 그대로 들어오지. 그러니까 얘네가 기초로 들어오는 거지. 근데 수익 비용 봐봐요. 수익 비용 맨 밑에 매출액, 임대료수익, 이자수익 없지. 얘네는 왜? 이익잉여금으로 이미 넘어간 거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돌아가는 거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을 보면서 했는데 근데 제 2장 들어와서 회계의 순환 과정을 좀 더 보자라는 거였지. 근데 왜 좀 더 보려고 하냐라고 하니 전기라는 걸 해야 된다. 그게 어디에 하는 거다? 총계정 원장에 하는 거다. 라고 해서 요런 거 봤었다. 그죠? 우리가 엑셀을 통해서 막 이렇게 계정별로 정리를 하더라. 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요약해서 적는 건데 뭘 적는 거예요? 현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현금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전부 요약해서 적는 거더라. 왜 적어요? 분계장만 보고서는 현금이 왜 얼만큼 증가했고 왜 얼만큼 감소했는지 보기가 힘들더라.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얼마를 샀고 얼마를 팔았는지 분계장을 보고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힘들더라. 왜? 찾아야 되잖아. 컨트롤 F 눌러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상품 현금 매입 2만 원, 외상 매입 12,000원. 왜냐면 여기가 차변은 뭐예요? 자산의 증가니까 상품이 증가한 거지. 상품이 증가했다는 건 상품을 사왔다는 거겠지. 상품을 사왔는데 뭘로? 현금으로 사온 게 2만 원, 외상으로 사온 게 12,000원이라는 거고, 상품의 감소는 상품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거니까 팔았다는 거겠죠. 상품을 팔았는데 둘 다 매출원가로서 팔았다. 물론 상품이 대변에 있으면서 만약에 분실했대. 그러면 매출원가가 아니라 뭐 기타 비용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요 계정 과목을 들여다보고 싶을 때 총계정 원장에 있는 계정별로 이렇게 탁 본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원래는 먼저 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순서 자체가 분계하고 우리가 시산표를 만들었었는데 바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부터 하더라는 거지. 요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요렇게 가더라는 거지. 쌤, 그냥 그럼 이것부터 가르치지 왜 이것부터. 그래, 그 좀 결론부터 가르쳐야 좀 뭐 하는 것 같잖아. 여하튼 자, 그리고 이 이야기 더 쉬울걸? 전기를 하고 시산표를 만드는 거다. 이해되겠죠? 원래는 우리가 분계해서 시산표를 그대로 한 게 1장인데 지금 2장에 와서는 분계를 전기부터 하는 거더라.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합계를 어디에 넣는 거야? 시산표에 넣는 거지. 그러니까 분계장에서 일일이 내가 현금을 찾아가지고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시산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 돼 있으면 여기 그냥 더하기만 딱 때리면 합계가 나오고 그 합계를 또 잔액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구하는 거더라 라는 거였다. 그죠? 그리고 시산표의 종류는 뭐가 있다?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잔액 시산표 58페이지 보면 앞에서 보았던 잔액 시산표는 59페이지의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의 계정식이었는데 왼쪽에 있는 잔액 시산표는 뭐죠? 같은 거다. 자세히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잔액 시산표라는 것, 그러니까 모든 표와 양식은 여러분 사실상 자유롭게 쓰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59페이지에 있듯이 양쪽으로 하면 뭔가 이해가 재무상태표처럼 계정식이 쉽다 그랬죠. 근데 왼쪽에 있는 잔액 시산표는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용이한 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자, 그러니까 같은 거다라는 거 이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계를 공부하면서 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우리가 표는 결국 아웃풋이겠지. 어떤 표를 만들었다는 건 아웃풋이잖아. 이 총계정 원장이라는 표도 있는 거고 시산표라는 표도 있는 거고 재무제표라는 표도 있는 거고 그리고 막 앞에서 막 어떤 더하기 했던 막 양식 같은 거 그 표는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 표는 우리가 그냥 한번 더해보기 위해서 대략적으로 그냥 양식 짠 거예요. 우리 앞에서 1장에서 봤던 뭐 쭉 돼가는 거 있지 일자별로 그거는 그냥 한번 계산해 본 거야. 이름이 없는 표예요. 근데 첫 번째 뭐 배웠어요? 재무제표를 배웠지. 얘는 최종 보고서다. 공시가 돼야 되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줘야 되는 최종 재무제표, 최종 보고서.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게 시산표를 배웠지. 그죠? 재무제표의 종류가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가 있는 거죠. 시산표의 종류는요? 1개인 거예요. 1개인데 형태가 3개인 거야. 자,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인데 시산표라는 놈은 그러니까 형태가 3개인 거지. 1-3? 형태가 3개인 거지. 원래 1개인 거야. 왜? 결국 자산부채 자본수익 비용을 시험 삼아 계산해보는 표잖아. 그러니까 1개인 건데 단지 이거를 합계와 잔액, 합계잔액 이렇게 나타내느냐에 따라 3가지로 나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 나왔어요? 우리가 총계정 원장 나왔죠. 그죠? 총계정 원장이 나왔는데 얘는 뭐야? 계정별로 뜯어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 2개는 뭐예요? 내부에서 필요한 거지. 외부 정보 이용자가 꼭 필요한 표가 아니에요. 요건 내부 정보 이용자들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경영진이 회계를 좀 틀리지 않고 기록하고 내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가 필요한 거지. 근데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계속해서 복습 여기까지 하고 60페이지, 이제 오늘 61페이지 장부 마감부터 들어갈 차례죠. 자, 여러분이 복습을 할 때 쌤은 엑셀로 했지만 여러분이 엑셀을 만약에 할 줄 알고 익숙하다면 엑셀로 복습하셔도 됩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양식이상 종이로 복습하던 아이패드로 복습하던 엑셀로 복습하던,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귀찮더라도 다 작성해 봐야 돼요. 복습은 손으로 하는 거지 눈으로 하는 게 아니다. 눈 아니고 손으로 해야 된다. 자, 예전에 어떤 학생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생에 대해서 회계 이제 강의에 대해서 봤는데 그 다음 강의를 볼 때 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물어봤어. 복습했니? 했대. 어떻게 했니? 라고 했는데 그 복습 방식이 제 입장에서는 되게 참신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고 본다. 계속 본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복습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지. 써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저는 회계사 수험생 시절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펜이 제트스트림이라는 볼펜이 있어요. PPL 아니야. 저는 그 집이랑 연관 없어요. 그 집 아들도 아니고. 여하튼 제트스트림이라는 볼펜이 있는데 그 볼펜을 모아봤어요. 모아보니까 시험 끝날 때 되니까 한 80개 정도 빈 볼펜심이 나왔어요. 80개였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검은색만 80개였던 것 같아. 써야 돼요. 볼펜을 약간 다 써본 경험이 저는 원래 없었거든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볼펜을 계속 쓸 수밖에 없어요. 회계는. 왜? 분계하고 전기하고 재무상태표 만들어보고 손익계산서 만들어보고 숫자를 계속 써야 된단 말이야. 이 숫자 써보고 계산기 옆에 냅두고 계산기 다 더해보고 이걸 안 하면 늘지 않습니다. 최종 완성을 본인이 손으로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약간 막혀. 여러분이 지금 이게 보고 있으면 그렇지 차변에 합계 딱 맞고 대변에 딱 맞네. 원래 그래. 남이 하는 거 장기도, 여러분 체스나 장기도 남이 하는 거 보면 이렇게 그렇지 잘한다. 근데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두면 본인이 직접 더하기를 해보면 차대변이 쉽게 안 맞을 거야. 이게 한번 쭉 해보면 놓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어떤 걸 이해 더 해야 되는지를 할 수 있는 거죠. 복습 꼭 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처음부터 분계, 전기, 시산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를 앞에 있는 그 문장만 보고 어디 보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이 예제 01의 거래만 보고 분계하고 전기하고 시산표 만들고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만드는 걸 혼자 다 한번 해보셔야 된다. 답지 보지 말고 한번 다 만들어 보면서 차대가 탁탁 맞아 떨어지면 그 쾌감이 또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오늘 잔소리가 좀 길었다. 미안합니다. 61페이지 장부 마감 가보죠. 자, 우리 장부 마감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어떤 계정이라고 했었죠? 두 가지 계정이 있다고 했었는데 영구 계정이 있고 임시 계정이 있다라고 했었다. 당연히 영구 계정은 뭐겠어요? 자산, 부채, 자본이겠지. 왜? 누적적으로 계속 쌓여가니까 기초에도 0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얘는 자, 자산, 부채, 자본은 뭐다? 영구 계정이다. 그리고 임시 계정은 뭐다? 수익과 비용이다. 근데 얘들은 왜 임시 계정이냐? 발생 개념이기 때문에 기초에 빵이 되니까 계정 자체가 임시적으로 1년 동안 있다는 거지. 얘네들은 영구히 계정이 존재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 빵으로 만들어줘야겠네. 그게 뭐다? 장부 마감이다. 쉽게 말하면 수익 비용을 빵으로 만들어주는 개념이 장부의 마감이다. 이를 빵으로 만들어주면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이익잉여금으로 올라가는 거지.
요게 장부 마감이죠. 이해되겠죠? 그럼 간단하겠네. 수익과 비용을 취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인식해 주면 되겠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수익의 취소, 비용의 취소,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자, 수익의 취소는 어디다? 차변. 수익의 취소는 차변이지. 비용의 취소는 어디다? 대변이지.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비용으로 인식했던 것과 수익으로 인식했던 것을 반대로 회계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최초에 우리가 설립했던 회사가 요런 형태로 설립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회사가 청산된대. 5만 원 내자마자 청산된대. 그럼 현금을 나눠주고 빵으로 만드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면 회사에는 그 어떤 계정 과목도 안 남아 있는 거죠. 즉 기존 계정 과목을 반대로 회계 처리해 주는 거는 마이너스 회계 처리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형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매출이 5만 원이 있었어. 그리고 현금 매출로 5만 원을 받았다는 거지. 이거 반품 들어온 거야. 환불해 달래. 그럼 다시 5만 원 돌려줘야 되지. 5만 원 돌려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수익이 아니었더라. 매출 취소하는, 수익을 취소하는 회계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반품의 경우인데 반품이 아니라 기말에 수익을 빵으로 만드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수익을 취소하긴 해. 왜? 0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이걸 어디로 올려준다고? 빵으로 만들고 어디로 올려준다고? 이익잉여금으로 올려준다고. 이게 뭐라고? 장부마감 회계처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오늘 말을 안 듣네. 자, 근데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회계 처리하면 약간 그 수익 비용을 딱 집계해서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야. 왜? 바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요런 계정 과목을 씁니다.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왜 쓰나요? 일단 적어 봅시다. 그러면 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다시 이익잉여금으로 돌리는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는 사실 집합손익 회계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회계 처리인데 그럼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을 전부 합쳤을 때 포괄손익계산서에 기록을 하고 나서 그 단기순이익과 집합손익 계정이 같은지 한번 검토해 본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시산표도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바로 만들면 되는데 왜 만드는 거예요? 중간에 한번 시험 삼아 계산해 보듯이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통해 수익과 비용을 한번 집계해 보는 거예요. 빠진 게 없는지 한번 집계해 보고 나서 이익잉여금으로 넣는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수익 계정 마감에는 뭐가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는 수익이라는 금액이 전부 들어오고 어디에 있는 시산표에 있는 수익 계정 과목은 다 들어오는 거야. 우리가 여기 이 수익 계정 과목은 어떻게 들어오는 거야? 여기에 싹 다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면 무슨 과목으로 적혀야겠어요? 여기에 매출 이렇게 적혀야겠지. 얼마? 7만 5천 원. 이게 매출의 취소 회계 처리죠. 똑같이 비용은 4개지. 이 비용을 다 취소해 주는 거라고, 다. 그러면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많이 내려가야 되네. 자, 매출원가,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얼마씩이야? 어이구. 25,000원, 5,000원, 만원, 25,000원, 만원. 뭐 여튼 그렇대. 자, 여기에는 반대 계정 과목을 뭘 적어도 된다? 이익잉여금 이렇게 적어서
대차가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에 이익, 잉여금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 집합손 이쁘게 좀 적자 그냥. 자, 미안. 자, 여기에 매출 75,000원. 매출 원가. 매출 원가가 얼마? 25,000원. 급여가 얼마? 5,000원. 그 다음에 임차료가 얼마? 10,000원. 그리고 이자 비용이 얼마입니까? 1,500원이 되는 거지. 취소한 거지. 기존의 수익이 75,000원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취소하면서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이 들어오는 거죠. 75,000원. 손익을 집합해본다 해서 집합 계정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는 계정 과목별로 적어도 되지만 합쳐서 적어도 됩니다. 요걸 다 합쳐서 한 줄로 적어도 무방하다. 집합손익 다 합치면 25,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500원 하면 얼마지? 35,000원, 40,000원, 41,500원. 41,500원. 참고로 분계는 무조건 양쪽이 똑같지 않나? 똑같잖아요. 차대가 동일하면 되지. 계정 과목이 꼭 한 개여야 된다는 법칙은 없어요. 이해되겠죠? 자, 이렇게 한 개, 4개 적어도 차대가 맞으면 된다. 그러면 집합손익이 75,000원 빼기 41,500원 하면 얼마입니까? 33,500원이 되는 거지. 여기에 그러면 집합손익을 33,500원을 적으면서 이익, 잉여금이라고 적는 거죠. 33,500원이라고 적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 집합손익은 없어도 되는 계정이다. 자, 이거 없고 이익잉여금 적고 요거 회계 처리 안 해도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계를 하면 뭘 해야 된다고? 전기를 해야 된다고. 다시 분계를 하면 전기를 하고 시산표가 나오는 거지. 시산표가 나오면 포괄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는데 시산표를 만들고 나서 수익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야? 취소시키는 거지. 그럼 얘네도 장부에는 기록을 해줘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보자. 앞에서 우리가 요런 회계 처리가 있었어. 56페이지에 전기했던 요 회계 처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럼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과 비용들의 계정 과목을 전부 취소해 준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적혀야 되는 거예요? 집합손익해서. 자, 집합손익해서 얼마 적히는 거야? 75,000원이 적히는 거지. 왜? 매출의 취소는 차변인데 뭐 때문에 취소됐어? 정산, 마감. 그러니까 여기 마감 적어도 된다고요. 요약해서 적는 거는 마감 이렇게 적어도 무관하다고. 근데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분계를 할 때 상대 계정 과목이 원인을 설명해 주는 거다 보니까 그냥 마감으로 적는 게 아니라 집합손익 이렇게 적는다는 거지. 그죠? 그럼 나머지 비용 쪽에서도 뭘 적어주는 거야? 집합손익을 다 적어주는 거지. 그러면 새롭게 집합손익이라는 계정 과목이 탄생하는 거죠. 맞잖아. 우리가 전개하는 거라며. 그럼 집합손익의 대변은 어떻게 되겠어? 집합손익은 그럼 수익인가요? 비용인가요? 손익이라는 게 더 정확한 계정 과목이고요. 집합손익의 대변은 수익을 뜻할 거고 집합손익의 차변은 비용을 뜻할 거예요. 그죠? 왜? 자, 일단 아까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게 매출 차변에 75,000원 취소하는 회계 처리가 있었고 집합손익을 대변에 기록했다. 이렇게 기록했다.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얘를 이렇게 전개한 거지. 그럼 얘를 집합손익의 대변에 매출 때문에 모였다, 집합시켰다 이렇게 적는 거지. 그지? 그럼
여기에도 각자 집합손익 25,000원, 집합손익 10,000원, 집합손익 5,000원, 집합손익 1,500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 매출원가 25,000원, 매출원가가 뭐였다? 얼마가? 25,000원이 뭐였고, 그리고 임차료가 10,000원 뭐였고, 급여가 5,000원, 이자비용이 1,500원 뭐였다라고 적히는 거지. 그러고 나면 이 마지막 이익잉여금 회계 처리까지 해야겠지. 자, 요렇게 얘가 요렇게 들어오는 거지.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얘가 요렇게 들어오고 나면 대차가 또 안 맞아 있겠지. 뭐만큼, 당기순이익만큼 안 맞아 있겠지. 그 상태에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 회계 처리를 해주면 이렇게 적히는 거지. 그러면 우리 위에 여기에서 뭐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이익잉여금 해서 없던 이익잉여금이 새로 생겨나는 거지. 얼만큼? 집합손익만큼 33,500원이 이렇게 생겨나고 밑에가 싹 다 없어지는 거지. 왜? 차대 빵빵이니까 삭제시키면 되잖아. 리셋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다 날려버리는 게 수익, 비용의 마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수익, 비용은 다 그어버린다. 자, 그러면 수익, 비용은 다 그어버리고 리셋하는 거 알겠는데 그럼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절양의 개념이니까 원래 이렇게 안 날려도 돼. 자, 지금 날리는 이런 마감 분계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예 안 날려도 무방해요. 왜? 안 날린 상태면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안 날린 상태면 여기가 얼마? 125,000원. 여기가 얼마? 얼마지? 자, 여기가 54,500원 해서 차변이 75,500원 이미 더 큰 상태지. 이미 차변이 75,500원 더 큰 상태이기 때문에 자산 차변 잔액이 75,500원이라는 건 여기에 잔액이 남아 있다는 거니까 마감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내년 되면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차기 2월이라는 걸 적는 것 분계 없어요. 자산부채 자본은 마감할 때 분계 치는 거 아니야. 수익 비용은 뭐 하는 거야? 분계 쳐야지. 왜? 수익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취소하면서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켜야 되니까 분계를 쳐야 된다고. 근데 얘네는 분계를 안 친다고. 그냥 뭐만 적는다? 차기 2월, 차기 2월, 차기 2월까지만 적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자본금까지 적고 아까 우리 위에서 이익잉여금을 했는데 여기 이익잉여금이 안 들어와 있네.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 들어와야겠지. 얼만큼? 33,500원만큼. 그럼 얘도 똑같이 차기 2월 33,500원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요거 좀 미안한데 기록해줘요. 자본금 밑에 필기 한번 해줍시다. 이익잉여금 해서 똑같겠지. 얘도 새로 생겼잖아. 우리 마감하면서 집합손익이 생기면서 차변에 차기 2월 하면 대차가 맞아 떨어지니까 전부 날릴 수는 있겠지만 2월이라는 계정은 무슨 과목이다? 다음 계정 과목의 시작을 알리는 거다. 그러니까 내년에 딱 새 장부를 열었을 때 요거가 적혀 있는 거지. 자,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수익과 비용의 계정 과목은 여기에 2월 계정이 없죠. 왜? 리셋 됐으니까 전부 삭제한 거란 말이야. 분계를 통해서 전부 취소한 거지. 근데 자산부채 자본 계정은 취소하는 게 아니라 잔액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지. 이해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초잔액이라고 불러요. 전기 2월 잔액이라고도 부르고 기초잔액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차변에는 뭐가 남아있는 거야? 자산들이.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들이 남아있는 거지. 여기에도 지금 이익잉여금이 안 들어가 있네. 미안합니다. 밑에 빈칸에 이익잉여금 해서 똑같이 전기 2월 해줘야겠지. 전기 2월 33,500원 적어줄게요. 이익잉여금
해서 대변에 나와야겠지. 1월 1일 전기 2월 33,500원 이렇게 적혀 있어야겠지. 미안합니다. 여기 어디에? 자본금 밑에 적혀 있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집합손익 계정 과목이라는 걸 좀 사용했었는데, 집합손익 계정은 뭐냐? 수익 계정 과목과 비용 계정 과목을 어디로 바꾸는 거야? 집합손익 계정 과목으로 집합시키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익잉여금으로 이동시키는 거. 그게 뭐다? 집합손익을 사용하는 거다.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는 그냥 바로 가는 거지. 그냥 하나 쿠션 걸치는 개념이다. 중요하지 않다. 요렇게까지가 뭐예요? 장부 마감까지 하고 재무상태표랑 포괄손익 계산서가 나오는 게 회계 순환 과정의 전부다. 딱 하나 더 남았어. 딱 하나. 진짜. 딱 하나 더 남았는데 여기까지가 회계 순환 과정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야? 결국 또 똑같은 이 거래 이제 그냥 외워질 때가 됐어야 돼. 현금이 75,500원이고 이익잉여금이 3,500원. 알지만 뭘 해보자고? 분개해보고, 전기해보고, 시산표 작성해보고, 마감해보고,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보라고요. 이해되겠죠? 여러분이 꼭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배웠으면 여러분은 이 65페이지에는 위에 별표 한번 쳐놓고 꼭 복습을 해야 된다면 이 문제를 복습해야 한다. 앞에 거 내가 복습 안 했는데 라고 하면 이 문제 2번 복습하면 된다. 알겠죠? 복습해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복습을 통해서 모르는 부분은 앞에 넘어가서 또 복습해보면 되겠지. 스팟을 모아서 이 문제로 만든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쓰지 않고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는 어디 펴놔야 돼? 지금 65페이지를 책에 펴놓고 화면을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우리가 결국은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이라며 이 장부 마감하고 포괄손익 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뭐예요? 아웃풋이지. 거래가 발생했어. 이게 뭐다? 인풋. 지금 분계, 전기, 시산표 작성해보는 게 이게 뭐예요? 프로세스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분계지. 이 분계를 통해서 전기도 하고 시산표도 작성하는 거지. 분계가 없으면 전기하는 게 없지. 시산표가 없으면 그러니까 분계만 있어도 우리 맨 처음에 이거 작성은 했었어. 그러나 분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분계가 되는 거지. 분계를 통해서 전기하고 시산표 작성하고 장부 마감하고 아웃풋을 뽑아내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 차근차근 복습 한번 같이 해봅시다. 65페이지 펴놓고 1월 1일 투자자들이 양가로 1번 1월 1일 투자자들이 현금 5만 원을 출자해서 대안을 설립했다. 현금 5만 원 차변 왜 자산의 증가. 자본금 5만 원 대변 왜 자본의 증가. 자, 양가로 2번 1월 1일 은행으로부터 이자율 5%의 현금 3만 원을 차입했다라고 하면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니까 차입금을 대변해 줬고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현금 3만 원을 적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양가로 3번 2월 1일 상품을 2만 원에 현금 매입했으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니까 2만 원, 대변에 자산의 감소가 오는 거지. 뭐가 감소한 거야?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니까 대변에 온다. 똑같이 양가로 4번 원가 만 원짜리 상품을 3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했대. 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만 원짜리 3만 원 판매했으니까 2만 원 이익이네, 이익잉여금 늘어나네,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봤었지만 알고 보니 우리가 분계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전부 기록해야 되고 수익은 대변에,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더라. 그러면 현금이라는 3만 원이 들어오면서 수익 3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대변에 수익 3만 원. 원가 만 원짜리 상품이 감소했지. 기업 외부로 나가면서 감소했으니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 만 원 적으면서 비용 발생 만 원 적는 거지. 근데 주 영업자, 매출과 매출원가는 어떤 계정 과목이더라? 회사의 주 영업과 관련된 계정 과목이더라. 원래는 수익 비용이라고 적어도 되는데 굳이 따져보자는 거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을 좀 찢자는 거지. 그래서 영업과 관련된 수익들은 매출액으로,
영업과 관련된 비용들은 매출원가와 판매 관리비로 적는데 그 판매 관리비의 종류가 뭐가 있는 거더라? 요렇게 임차료, 급여 이런 애들이 판매 관리비더라. 그럼 이자 비용은 뭐야? 영업과 무관하지. 돈 빌려온 거잖아. 돈을 안 빌렸으면 없겠지. 그러니까 돈 안 빌려도 영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임차료를 안 주거나 급여를 안 주면 영업 자체가 불가능한 거니까 얘는 영업 외 비용, 얘들은 판매 관리비로 영업 비용으로 기록되는 거지. 양가로 4번 회계 처리됐겠죠. 양가로 5번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하면 상품을 매입할 때 현금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외상으로 매입할 수 있는데 외상으로 매입하면 의무가 발생하는데 부채가 증가하는 거지. 그지? 부채 증가, 대변, 자산 증가, 차변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양가로 6번에 원가 15,000원짜리 45,000원에 외상으로 판매했으니까 권리가 생기지. 어떤 권리? 매출을 했을 때 빚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지. 그치? 그래서 권리는 자산이고 자산이 증가하면 45,000원이 차변에 적히는 거고 그 상하는 수익이 대변에 적히는 거면서 상품 똑같이 15,000원 감소했으니까 얘는 차변의 비용 15,000원 적어주는 거다. 자, 양가로 7번 매출 채권 45,000원 중에 15,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거니까 권리가 감소하지.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45,000원만큼 있었는데 그중에 15,000원이 감소하니까 매출 채권의 감소, 자산의 감소, 대변. 현금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 자, 똑같이 양가로 8번에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지. 매입 채무를 지급했어. 즉 우리의 의무가 감소하는 거지. 12,000원 줬어야 되는데 8,000원을 줘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12,000원만큼의 의무에서 4,000원만큼의 의무로 감소하는 거니까 부채 감소, 차변, 자산 감소, 대변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자, 양가로 9번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 감소하니까 대변인데 자산 감소하니까 대변인데 비용 발생은 차변이지. 근데 현금이 감소해서 진짜 내 돈이 감소하는 건 알겠는데 왜 차변에 비용을 적지? 자본을 적으면 안 되나? 자본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더라. 주주와의 거래가 있고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가 있더라. 자, 자본과 관련된 주주와의 거래로 관련된 거는 뭘로 적는 거더라? 여기에 수익 비용으로 적는 게 아니라 자본으로 적는 거더라. 뭐 자본금, 기타 자본 이렇게 적는 건데 영업활동과 관련돼서는 비용으로 적는 거다. 그래서 비용으로 적는 거다. 임차료 비용으로 적어도 되고 임차료로 적어도 된다. 이렇게도 이야기했었다. 똑같이 양가로 10번 현금 지급했는데 현금 급여 때문에 지급했으니까 현금 감소, 대변, 급여, 차변 나오는 거고 양가로 11번에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지급했죠. 차입금은 원금이 있고 이자가 있는데 원금을 지급하면 내 의무가 감소한 거니까 자 양가로 12번이 의무가 감소한 경우지. 내 의무가 감소한 경우에는 부채가 감소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변. 근데 의무가 그대로야. 차입금이 그대로인데 이자만 줬단 말이야. 그러면 내 돈이 나가. 여러분 돈 빌렸는데 이자만 주고 있으면 얼마나 돈 아까워. 내 빚도 다 갚지 못했는데 막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 이자를 원금만큼 줬어. 그래도 또 줘야 돼. 즉 순수 내 돈이 감소하니까 자본의 감소 비용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분개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전기해야 되는 거지. 자, 지금 뭐 보면서 봐야 돼? 페이지 66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전기해야 되는 거지. 그지? 페이지 66페이지를 보면서 현금 5만 원이 차변에 증가했으니까 차변에 증가한 걸 5만 원 적는데 뭐 때문에 증가했어? 자본금 때문에. 자본금에 가서 현금이 들어오면서 증가했으니까 자본금 대변에 증가하는데 현금 때문에 증가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우리 요거는 엑셀로 쭉 해봤지. 그렇게 해서 적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부터 끝까지 다 적힌다 라는 거지. 그럼 이까지 전기하고 나면 원래는 뭘 해야 돼? 칸이 부족했지만 여기 합계를 내보는 거지. 여기가 12만 5천 원, 여기가 5만 4,500원. 여러분 혼자 할 때는 합계 다 내보세요. 여기가 이런 건 합계 안 내도 되겠지. 자, 여기가 3만 2천 원, 여기가 2만 5천 원. 이렇게 합계 내는 거지. 여기가 7만 5천 원. 자, 여기가 2만 5천 원. 합계 다 낼 수 있죠. 합계 다 냈나? 다 냈네. 자, 그러면 현금, 매출채권, 상품, 자산의 차변의 합계와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어디로 집합시키는 거야? 합계 잔액 시산표. 다음 페이지 68페이지에 있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 합계를 먼저 집합시키는 거지. 자, 이제 그러면 뭘 해야 돼? 페이지 67페이지를 펴놓고 이걸 봐야겠지. 67페이지를 펴놓으면 전기된 걸 보면서 합계 잔액 시산표를 기록해 나가는 거지. 아, 현금 차변은 12만 5천 원이구나. 이 적고 현금 내변은 얼마구나? 5만 4천 원이구나. 잔액은 그 다음 적는 거지. 잔액은 어떻게 적는 거야? 차변 합계에서 대변 합계액을 빼서 7만 500원이다 라고 적는 거지. 여기는 항상 빵이어야겠지. 현금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죠. 여러분 들고 있는 현금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자, 내가 빚을 졌다고 해도 현금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아니라 현금은 빵이고 차입금이 양수인 거지. 현금은 마이너스일 수 없다. 자, 매입 채무도 여기 보면 67페이지에 매입 채무가 대변에 자, 대변 12,000원, 차변 8,000원이네. 대변 12,000원, 차변 8,000원인데 얘를 잔액 내면 대변에 4,000원이 남더라.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합계 잔액 시산표도 주르륵 주르륵 기록할 수 있겠죠. 이러고 나면 뭘 해야 된다고? 이제 시험 삼아 계산해 봤더니 차변의 합계와 차변의 대변의 합계, 차변의 잔액과 대변의 잔액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하면 뭐 한 거야? 아, 내가 분계도 잘했고 전기도 잘했고 시산표도 잘 만들었구나. 까지가 완료됐다는 거지.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포괄손익계산서랑 재무상태표를 작성해도 되는데 그 작성하는 절차가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시켜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죠? 수익 비용 계정 과목을 마감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회계 처리를 해야 돼.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해봅시다. 여기 수익 파란색만 보이면 되니까 이렇게 좀. 자, 수익의 취소는 어디? 차변. 매출 7만 5천 원. 여기에 뭐 해도 된다고? 이익잉여금 바로 적어도 된다고. 근데 집합손익 계정 과목 쓰자. 집합손익 7만 5천 원. 이렇게 쓰자는 거지. 비용의 취소 차변 하면은 이제 지금 여러분이 그렇지 하고 있으면 강의 안 듣고 있는 거지. 비용의 취소하면 뭐야? 대변이지. 비용의 취소 대변이니까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대변에 와야겠죠. 그럼 얘 취소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적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급여, 임차료, 이자, 비용 이렇게 적히는 거죠. 급여 5,000원, 임차료 10,000원, 이자 비용 1,500원. 요거 싹 다 합쳐서 얼마죠? 더하기 하면 이토록 암산이 안 된다. 자, 여러분도 항상 계산기 시점 25,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10,000원 더하기 1,500원 41,500원이라는 집합손익계정 과목을 적어준다. 자, 이러고 나면 집합손익 계정 과목조차도 마감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지금 뭐 한 거야? 매출 없앴고요. 비용 없앴는데 이렇게 다 없앴는데 새로 뭐가 하나 생겼어. 집합손익이라는 게 생겨버린 거지. 얼만큼? 여기에 75,000원, 여기에 41,500원 이렇게 생겨져 있겠지. 그치? 이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집합손익을 하나 더 집어넣자는 거지. 얼마만큼? 차액인 33,500원만큼 집어넣으면 얘도 75,000원 되면서 얘도 어떻게 된다? 삭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이라는 한 놈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 얼마로? 33,500원으로. 그러면 시산표가 어떻게 만들어지겠어? 이걸 회계 처리를 하고 나면 얘네가 싹 없어지면서 얘네가 싹 빵이 되면서 이 사이에 뭐 하나만 생겨? 이익잉여금 하나 생기겠지. 얼마로 생겨? 33,500원이 대변의 잔액으로 탁 남아있겠지. 차변 잔액 빵.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만든 거야? 재무상태표로
만든 거지. 자, 그러고 나면 자, 다음 페이지 69페이지 보면 뭘 만든 거야? 집합 손익을 모은다. 그러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고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 관리비를 빼서 영업이익을 구하는 거지.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 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이 되더라. 법인세 비용은요? 법인세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회계원리, 중급회계, 고급회계 모두 법인세가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항상 법인세는 있다라고 하면 세율을 주게 돼 있어. 그러니까 법인세는 항상 없다고 가정한다. 특별한 언급 없으면 법인세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회계에서 그런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위에 있는 잔액 시산표를 그대로 땡겨오는 거지. 마감한 시산표를. 그러면 이익잉여금이 들어간 재무상태표가 나온다. 이게 뭐다?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 여러분이 요놈 문제 페이지 65페이지에 예제 03번의 회계 순환 과정 양괄호 1번을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얘는 개인적으로 물론 하나 더 있어. 좀 그만 좀 추가요 이러지 말고 딱 하나 더 있어. 이 중간에 하나만 더 끼우면 돼. 그러면 최종 완성이 돼. 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결산수정 분계라는 걸 좀 볼 겁니다. 자, 요거까지 하면 정말 진짜 회계 순환 과정이 끝난다. 그러면 여러분 회계 다 아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조금씩을 보면 된다라는 거 알아뒀으면 좋겠고, 조금 쉬었다가 결산수정 분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